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둘째 주에 본 드라마들을 기록해 봅니다. 이번에도 총 5개의 작품인데요. 방영 중인 4편의 드라마와 지난주에 예고한 드라마 한 편이 추가되었습니다. 처음 소개하는 드라마만 기본 줄거리와 편성 정보 알려드리고요. 본 영상에는 드라마 내용에 관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시청 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기록할 드라마는 로맨스의 절대값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회차는 11, 12회인데요. 우수가 미국에 갈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의주는 심란해집니다. 우수의 인생이니까 우수가 선택할 몫이지만 앞으로 선생님을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섭섭한 거죠. 그러던 와중에 의주는 같은 반 친구인 지아를 찾아가는데요. 우수가 의주한테 학교 생활에 정을 잘 못 붙이고 방황하던 지아를 챙겨주라고 했거든요. 빚쟁이한테 쫓기는 지아와 함께 있던 의주가 위험에 처하자 우수가 나타납니다. 우수가 대신 돈을 갚아주고 잘 수습하는데 이 빚쟁이들은 또 억지를 써서 지아를 납치해가요. 우수가 바로 달려가고 의주는 다른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청하는데요. 우리의 F4 선생님들이 총출동합니다. 체육쌤 기전이 앞장서서 막 니들이냐? 우리 애 저렇게 만든 게? 막 이러거든요. 근데 여기서 반전. 사실상 싸움장은 체육쌤이 아니라 국어쌤 동주였던 거죠. 놀라운 과거를 숨기고 있었던 동주쌤. 와우. 우수가 좀 다치기는 했지만 빚쟁이들은 잘 수습이 되고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내 선생님의 든든하고도 따뜻한 우정을 확인하는 장면이 참 좋았습니다. 의주가 우수를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고야는 우수가 미국에 가기 전에 고백해보라고 말을 해주는데요. 우수와 눈을 맞추고 고백을 하려는 순간 12화가 끝납니다. 의주는 과연 우수에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다음 주는 의주의 소설이 들키게 되면서 또 한 번 큰 위기를 겪을 것을 예고했는데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다음은 은밀한 감사입니다. 6, 7회를 기록해 볼게요. 아정과 한 집에서 함께 지내는 기준을 본 후 이나는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화가 납니다. 그래서 기준에게 더 거리를 두려고 하는데요. 신경이 쓰이는 거죠. 기준은 이나가 왜 계속 자신을 밀어내는지 궁금해해요. 이나는 기준에게 갑자기 일도 막 많이 줍니다. 그러다가 같이 야근을 하게 되는데요. 이나도 자꾸만 기준을 바라보게 됩니다. 둘 사이가 아주 간질간질하죠. 몇 번 호흡을 맞추고 나니까 기준과 이나는 이제 감사 업무에도 죽이 척척 맞습니다. 근데 여전히 기준이 받은 익명의 제보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았어요. 그때 우연히 재열의 배다른 동생이자 해무그룹 상무로 들어온 성열과 이나가 같이 있는 모습을 기준이 보게 되는데요. 이나의 마음을 제대로 물어보려고 왔던 기준은 갑자기 큰 소리로 이나를 부릅니다. 주인아 실장님! 이렇게. 우리의 직진 연하남 패기가 미쳤어요. 물론 오해였죠. 요즘 드라마에서 연하남이 많이 나오네요. 그리고 드디어 이나와 재열의 관계도 밝혀집니다. 재열이 이나를 안고 있는 모습을 기준이 보게 되는데요. 근데 솔직히 재열이 좀 그래요. 둘이 무슨 관계길래? 아무리 그래도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 자꾸 끌어안고 막 그 모습을 회사에서도 찍히고 부하 직원들한테 들키기도 하고 자신을 짝사랑하는 아정에게는 선을 딱 긋고 또 알코올 중독으로 보이는 와이프를 대할 때도 이성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왜 이나한테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런 부분들이 불편했습니다. 이나 성격상 분명히 선을 그었을 텐데 재열이 일방적으로 이러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밝혀진 과거의 이야기에서는 재열의 행동을 납득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나중에 구내식당에서는 아정이까지 이용하는데 진짜 나빴어요. 그러던 중에 인사실과 감사실 등등 해무그룹의 중추 부서들이 함께 워크숍을 떠나게 되는데요. 오피스 드라마면 워크숍 무조건 나와줘야죠. 그쵸? 어, 여기서 기준과 재열의 기싸움이 장난 아닙니다. 이나는 아닌 척 하면서도 은근히 기준의 편을 들고요. 기준은 이나에게 스스로 마음을 잘 들여다보라고 얘기하면서 언제까지라도 기다리겠다고 얘기합니다. 재열은 일부러 워크숍 불법 촬영권을 내세우면서 기준을 미국 주재원으로 보내려고 하는데요.
이나는 이 소식을 듣고 화가 나서 재열을 찾아가 따집니다. 본인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자기 부하 직원 인사를 마음대로 결정했으니까요. 물론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때 불법 촬영건으로 벼랑 끝에 몰린 인사실 안부장이 기준에게 앙심을 품고 회사로 찾아와서 기준을 칼로 찌릅니다. 기준은 병원으로 옮겨지고 이나는 기준에게 달려가면서 치라가 끝났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두 사람의 관계도 변화될지 궁금해집니다. 세 번째 작품은 21세기 대군 부인입니다. 어느덧 종영 기록을 하게 됐네요. 마지막 선의교지를 받기 직전에 정우를 만나기 위해서 편전으로 향했던 완. 갑자기 편전에서 불이 났죠. 아니, 근데 지금 불이 몇 번째 나는 거죠? 21세기에 온동 나무로 지어진 궁에 스프링클러나 소화전도 없었다는 게 말이 되나요? 게다가 3년 전에 화재로 선왕이 죽었잖아요. 뭐 지금처럼 궁에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인데 어떠한 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게 참 그랬습니다. 한 작품에서 여러 번 같은 방식으로 사건을 일으키는 것도 이제는 좀 아니라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희주가 제일 먼저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고요. 뒤에는 보좌관 현이가 들어가서 둘을 무사히 구해냅니다. 이 드라마는요, 고증은 말할 것도 없지만, 개인적으로 제일 아쉬운 문제는, 생략된 부분이 너무 많고, 세계관 설정과 캐릭터 설계가 너무 엉성하다는 거예요. 고증이 아무리 엉망이어도 그 작품만의 세계관 설정이 탄탄하면 그냥 판타지로 이해하고 충분히 즐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맞으니까 너무 앞뒤가 다르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캐봉이 너무 심합니다. 캐릭터는 살아있기 때문에 당연히 변할 수 있죠. 근데 그 변화의 과정이 다 생략되니까 보는 사람은 그냥 모든 것이 너무 갑작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희준의 가족들은 왜 그렇게 갑자기 희주를 애틋하게 대하게 된 거며, 총리는 왜 이렇게까지 흑화된 거며, 저는 민 총리 캐릭터를 최후 빌런으로 설정한 게 좀 페인인 것 같아요. 아니, 그것보다 정우가 가진 욕망의 뿌리가 납득이 안 됩니다. 뒤틀린 사랑의 집착이 아니라 차라리 복수였어야 됐다고 생각해요. 알고 보니까 가문의 복수를 위해서 처음부터 왕실에 복수심을 품고 들어갔던 거였다. 이랬으면 지금 총리가 이렇게까지 흑화된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될 것 같거든요. 아니면 뭐 왕위에 자기가 욕심이 있었다던가요. 그런데 오로지 희주 때문에 악당에게 정당성을 부여해서도 안 되고 미화해서도 안 되겠지만 악인도 충분히 매력적으로 그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극 중에서 오히려 부원군과 대비가 가장 일관성 있고 이해되는 캐릭터였달까요? 이런 디테일들에서 자꾸 실망하게 되니까 재밌게 보면서 과몰입을 하고 싶어도 몰입이 자꾸만 깨지더라고요. 의식을 찾은 대구는 마침내 왕위에 오르게 되고요. 국민들 반응은 좋습니다. 네, 왕위에 오르고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은 바로 군주제 폐지였습니다. 이걸 위해서 왕위에 오르고자 한 것이죠. 저는 근데 대군이 왕이 되면 꼭 용포가 아니더라도 한복도 좀 입고 희주도 이제 중전됐으니까 데뷔처럼 당의 같은 거 입는 모습도 좀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계속 맞춤 수트 입고 뭐 현대복 입고 그러더라고요. 좀 아쉬웠고요. 부원군은 감옥에 갔고요. 총리는 어떻게든 군주제 폐지를 막아보려 했지만 자신의 죄가 드러나면서 퇴장하게 됩니다. 근데 대구는 부원군이 독살 시도를 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도 그렇고 본인이 가장 믿었던 친구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어쩜 그렇게 괜찮죠? 가장 마지막까지도 정우를 믿었는데 희주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했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놓아버릴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회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랬겠죠? 제가 시청자로서 생각하는 좋은 연기는 소리에 있습니다. 화면을 보지 않고 연기하는 목소리만 들어도 그 대사에
인물의 감정이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 우석 배우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화면이랑 같이 보면 표정 연기는 좋은데 소리에 감정을 잘 못 담아내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더 노력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애정을 담아서 말씀드립니다. 결국 국민투표로 왕실을 폐지하기로 했고요. 완은 자신의 이름을 되찾고 희주와 함께 출궁합니다. 그렇게 3년이 흐릅니다. 희주랑 도비서는 다시 캐슬그룹으로 복귀합니다. 현이는 꽃집을 차렸고요. 완이는 가정주부가 됐더라고요. 아무튼 왕과 희주는 여전히 알콩달콩 깨볶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끝입니다. 마지막 회에 달달하고 행복한 장면들 많이 보여주는 거는 저도 원래 좋아해서 그거는 재밌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셨겠지만 저에게도 역시 이 작품은 올해 상반기 큰 기대작이었는데요. 마지막에는 논란까지 좀 생기면서 참 많은 아쉬움을 준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씁쓸했습니다. 이렇게 3주에 걸친 21세기 대군 부인 기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작품은 골드랜드입니다. 이번 주엔 2회부터 4회까지 봤는데요. 지난주 그 1화 리뷰에서 제가 좀 틀리게 말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여기서 나오는 골드랜드는 호텔이랑 카지노 사업을 하는 큰 회사고요. 그 안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밀수를 하는 거고, 도경이 항공사 기장이라고 제가 소개를 했었는데, 부기장이더라고요. 음. 그리고 관을 옮긴 차는 트럭이 아니라 밴이었습니다. 막 엄청 중요한 사실은 아니지만 몇 가지 틀린 부분이 있어서 정정하겠습니다. 2회 초반부에는 희주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난해서 어릴 때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누구의 돌봄도 제대로 받지 못하다가 희주는 결국 고향을 떠나게 됐죠. 한편 양포공항에서는 관 반입에 대한 경찰들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희주는 결국 세간일까지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도경은 죽지 않았습니다. 도경이 있는 병원에 몰래 들어온 희주는 도경을 만나는데요. 희주는 그냥 얼른 관을 돌려주고 자수를 하자고 얘기합니다. 그치만 도경은 희주에게 금괴는 땅에 묻어두고 차는 원래 있던 곳에 돌려두라고 지시합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희주를 범죄에 끌어들이다니 진짜 너무하다 싶더라고요. 처음에 희주는 도경이 시켜서 하고 있지만 사실 스스로는 이 금괴에 대한 욕심은 크게 없었단 말이죠. 근데 과연 언제 무엇을 계기로 희주가 이 금괴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지 궁금해졌는데요. 회차가 진행될수록 점점 드러납니다. 앞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희주가 진짜 어릴 때부터 너무 힘들게 살았거든요. 가난이라는 게 얼마나 지난하고 삶을 괴롭게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항상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컸단 말이죠. 그때 도경을 만났었고, 이번에는 이 금괴가 어쩌면 그 출구가 되어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거죠. 주요 인물 중에 김성철 배우가 맡은 우기라는 캐릭터가 있는데요. 희주와는 어린 시절 한 동네에서 살았고 관을 숨긴 범인이 희주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희주는 이 큰 일을 혼자 해내지 못할 걸 알기 때문에 우기랑 동업을 하기로 계약합니다. 아니 금괴도 뭐 1kg짜리도 아니고 10kg니까 하나에 거의 시가로는 15억 정도 한대요. 근데 이걸 어떻게 돈으로 바꿔요? 하나만 바꾸려고 해도 너무 수상하잖아요. 우기는 대부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그런 거에 빠삭하기 때문에 희주를 쉽게 도와주죠. 결국 1kg씩 이 금괴를 나눠서 팔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세공사 한 명을 섭외하는데요. 여기서 좀 웃겼던 부분이 세공사 훈석은 우기가 섭외한 인물인데 우기랑 가치관이 잘 안 맞아가지고 좀 부딪히니까 희주한테 희주만 믿고 이 일을 계속 도와주겠다면서 누나 믿고 할게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기도 막 거칠어 보이는데 희주 말은 또 잘 들어요. 아니 지금 대한민국 드라마계 약간 그 누나가 대세인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막 누나 누나 하면서 연하남들이 설렘을 주고 있고 다른 한쪽에선 내 누나 이렇게 하고 있고 너무 이 누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계관이 재밌는 것 같습니다.
희주가 우기와 함께 금괴를 조금씩 현금으로 바꿔가는 와중에 박이사는 김진만 형사에게 시켜서 희주를 계속 쫓고 있고요. 또 희주한테 가족 관련 문제도 좀 생기면서 진퇴양난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회를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잔인한 거를 진짜 못 봐요. 좀 예민한 편이라서 그런 거 보면 막 제가 같이 아프고 그러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 드라마는 막 엄청 심하게 잔인하고 그런 건 아니라서 충분히 볼만한 정도인데도 저는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들이 되게 욕설도 많이 하는데 저는 욕 듣는 것도 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희주랑 희주 엄마인 선옥의 인생이 정말 너무 기구해요.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그래서 아, 그만 하차해야 할까? 고민스럽기도 했는데 아직은 그래도 향후 전개에 대한 궁금함이 커서 더 보게 될 것 같습니다. 10부작이라서 길지 않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기록할 작품은 넷플릭스 원더풀스입니다. 이 드라마는 1999년 세기말의 어느 날 갑자기 초능력이 생긴 이들이 벌이는 좌충우돌 코믹 히어로물입니다. 총 8부작이고요. 5월 15일 금요일 오후 5시에 전회차가 모두 공개되었습니다. 저는 드라마 볼 때 몰아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정해진 시간에 실시간으로 본방송 보는 거를 좋아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회차 공개돼도 한꺼번에 쫙 몰아보지 않고 제 속도대로 천천히 보는 편인데 주말에 막 밤새서 몰아보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아직 다 못 봤는데 이후 내용을 막 스포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전회차 한 번에 공개되는 방식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1편밖에 못 봤고요. 1회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드라마의 배경은 1999년 세기말 혜성시라는 가상의 도시입니다. 주인공 은채니는 동네에서 유명한 큰손식당 사장님의 손녀인데요. 타고나길 약한 심장을 가지고 있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운명입니다. 그래서 더 마음대로 살아왔는데요. 혜성시 개차반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니는 할머니께 여행 가고 싶다고 막 쪼르는데요. 할머니가 반대하니까 납치자 자극을 벌이기로 와우. 결심합니다. 프로 민원러인 경훈과 큰 소식당에서 일하는 채니의 친구 로빈에게 부탁해서 할머니의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갑자기 채니가 죽습니다. 놀란 경훈과 로빈은 우왕좌왕하며 채니를 옮기는데요. 그러다가 혜성시에 새로 발령받아온 특채 공무원 운정에게 들키게 됩니다. 운정은 채니를 죽인 범인으로 경훈과 로빈을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은 막 억울하다면서 신고를 못하게 막고 그러다가 죄다 웅덩이에 빠지고 갑자기 채니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와중에 전화가 잘못 걸려서 결국 경찰이 출동하게 되죠. 모두가 정신없는 와중에 운정은 경찰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죽은 줄 알았던 채니가 웅덩이 밖에 멀쩡한 모습으로 살아 있습니다. 그렇게 1화가 끝납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뭔가 그 폐수가 흘러 보인 웅덩이가 좀 내내 수상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 웅덩이에 빠지면 초능력을 얻게 되는 건가? 운정도 뭔가 비밀을 갖고 있는 듯한데 이미 염력 같은 초능력이 있는 상태입니다. 1회는 인물들과 세계관을 소개하는 회차라서 좀 더 봐야 뭔가 이야기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5편의 드라마를 기록해 보았고요. 5월 마지막 주에는 월간 독서가 업로드될 예정이라서 어, 주간 드라마는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기록은 여기까지. 안녕.